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이 9.13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 대책 발표 이전에는 매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대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지만 지금은 아무리 가격을 내린 매물이 나와도 이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방향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각은 이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이사님께서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사실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요. 사실상 이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집값일 텐데, 이 집값은 또 단기적인 그런 규제라든지 뭐 단기 수요, 뭐 투기 세력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집값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그런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같은 추세를 따라서 같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항상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 자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항상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부동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모이면 이제 사람이 바로 부동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요,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서울의 직주근접 수요. 사실 부동산 얘기하면서 직주근접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직주근접 수요가 어디가 정말 많은 것인지, 어느 자치구가 많은지, 어느 동이 많은지 아주 정확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신축 주택의 공급이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또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숫자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직주 근접이라고 하니까 강남권이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강남권인가요? 빙고. 네. 네, 강남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좀 정확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펜이 없어졌는데, 네, 지금 잠깐만요. 일단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계청하고 이제 서울시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표인데요. 이 우리가 직장을 이제 볼 때는 사업체 수, 직장 수가 어디가 많은지, 그리고 종사 수가 어디가 많은지,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사업체 수가 많은 곳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많은 곳이 바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뭐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이 순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까지 이렇게 좀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직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이 3도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가 되겠고,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영등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영등포 들어가고, 또 구도심인 중구, 종로구까지 하면은 우리가 왜 이 3도심 따라서 투자하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3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생각보다 중구에 많은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구와 그리고 또 강남구는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역삼, 서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직장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도 풍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요즘 저희가 부동산 가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를 해주시는 지역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여러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면서
보시면서 이 투자하는 지역과 함께 앞으로 정말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아미 이사님께서 과연 어떤 지역이 직장 종사자들이 많이 몰리고 직주 근접지로서 인기가 많은지 확인해주고 계신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전에 이제 사업체 분포로 이제 보았는데 이제 종사자 수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장 많은 곳이 역시나 이제 강남구, 두 번째가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송파구, 종로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체가 많은 곳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강남구,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여기까지 하면은 40%가 됩니다. 대다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40%는 이곳으로 바로 출퇴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송파구랑 종로구까지 합친다면은 50%, 네, 절반가량의 이 서울의 인원이 이쪽으로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이 바로 이 안정성과 그리고 황금성이 확보된 그런 안전한 투자처라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좀 주목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또 따져서 어느 곳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강남구 역삼 1동이 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그런 직장인을 가지고 있는 동입니다. 이 역삼 1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테일한로가 이제 가운데 있고 또 강남대로랑 만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다라는 거, 종사자 수가 15만에 달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이 여의도도 금융 수요 한 15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 가산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산업단지이죠.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서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5만 명 이상의 그런 종사자 수가 이쪽으로 출퇴근을 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명동, 종로, 그리고 서초, 삼성, 노년 이런 곳들도 이제 직주 근접의 그런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투자처라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직주 근접지로서 유망한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역시나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지 또 그만큼 임대 수요가 늘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하나요? 예, 그래서 서울 내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8년 동안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6년도 동안에 이 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가 이제 유입이 됐는지 그 기준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건데요. 일단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관악구가 되겠고요. 그다음 송파, 강남, 강서, 동작, 서초, 영등포구, 노원구. 이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 유입 비율을 보면은 일단 관악구하고 구로구, 금천구, 이 종로구, 영등포구 그리고 용산구까지 해서 이 서울의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8년 동안에 많이 이사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악에도 지금 직장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까요? 사실 이제 관악구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관악구는 강남구보다는 좀 저렴한 주거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제 네. 강남하고 접근성이 워낙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강남 직장 때문에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관악구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그 직업 사유 때문에 옮긴 그런 순유입이 된 그런 구를 살펴보면은 이 관악구가 51% 반이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장이 이제 회사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강남구가 직장인 분들이 바로 저렴한 주거비 때문에 이쪽으로 유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 사유 때문에 움직인 자치구를 보면은 뭐 영등포구, 이제 강남구, 중구, 용산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그래프로 보면은 순유입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관악구가 이제 가장 많았고 송파, 강남, 강서 순서대로 이제 유입이 된 3만 명 이상 이제 유입이 된 거로 볼 수 있겠고 직업 사유 때문에 이사한 비율 따져보면은 이 강남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강남구, 중구, 용산구인데요. 일단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직장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관악구하고 용산구인데 인구 유입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관악구는 강남에서 오는 수요인 거고요. 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종로, 중구가 있고 또 바로 뭐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이제 여의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중구랑 종로구에서 오는 수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오는 수요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체적으로 이제 직장이 많은 곳이고 이 관악구랑 이 용산구는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 그래서 투자하시기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이제 새로운 신축들이 그렇죠. 많은지, 그리고 이제 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또 어딘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집의 수명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한국은 되게 길지 않을까요? 네. 네, 재건축, 재개발까지 본다면? 그렇죠. 이제 재건축 이제 연한 뭐 30년 네. 이상이라고 보면은 이 30년 이상이면은 꽤 낡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이제 5년 미만인 그런 주택, 그리고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주택을 좀 살펴봤더니 서울이 5년 미만이 12.5%, 그리고 30년 이상이 14.7%나 됩니다. 네. 즉 이건 다시 말해서 5년 미만 신축이 이 30년 이상 절대 노후 주택보다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축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고요. 10년에서 30년까지의 노후 주택 비율이 62.3%나 되는 좀 노후된 주택이 많은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즘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신축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인 거죠? 그렇죠. 신축을 이제 선호를 하고 노후된 주택이 많은 곳에 신축을 투자하신다면은 그만큼 좋은 이제 네. 투자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좀 그래프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그려봤는데 이게 5년 미만인 신축의 비율이고요. 5년에서 10년, 그리고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네, 이렇듯 10년 이상인 이 주택이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이 서울은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이제 구별로 좀 상세하게 어느 지역이 신축이 많고 어느 지역이 노후된 주택이 많은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년 미만도 뭐 2만 채가 넘고요. 그리고 30년 이상도 이제 4만 채가 넘게 되는, 30년 이상도 노후된 주택 30년 이상도 많지만 이 신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강남 3구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심각하게 좀 이제 신축은 없으면서 노후된 주택만 많은 지역을 본다면 바로 이제 영등포구, 만 채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신축이. 그런데 30년 이상은 2만 채가 넘는.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심각하죠. 5천 채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신축이. 그런데 또 이 지역들이 아까 보니까 직주 근접으로 그렇죠. 수요가 또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이 아주 희소한데 노후된 주택이 많고 직장인들의 유입이 되는,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인 뭐 영등포구, 이제 용산구, 그리고 또 종로 같은 경우에도 신축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종로구 그리고 뭐 중구 이런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직주 근접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신축 주택의 또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넓게 살펴보고 부동산 투자처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대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각종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9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10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는데요. 예약 필수니까요. 0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규제 너무 많고 복잡해서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럴 땐 또 전문가 직접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되나요? 일단 규제랑 상관없이 큰 흐름을 봐라라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사실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내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궁금한데 궁금하시죠? 그럼요. 네, 맞아요. 규제 때문에 집값이 정말 오를까? 내릴까? 예, 추석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이 집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많은 그런 전망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동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1시부터 하는데 선착순이기 때문에 미리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꼭 필요한 정보들 모두 다 챙겨가세요.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정말 핫한 지역 정보 들고 오셨다고 해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7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16층 건물 중 12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조금 전 강의에서 보셨던 지역이요. 용산구고요. 문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정보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이 이제 속해 있는 이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 중에서도 이제 좀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용산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이 서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낙후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개발 호재들을 정말 품고 있는 개발 호재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항상 지목되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업무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할 때 바로 이 용산구에 많이 이제 정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업무지구와 이제 가깝게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직주 근접의 속성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곳으로서 아주 인근에 있는 지근거리에도 이제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뭐 서울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교통의 유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호선, 4호선, 6호선 그리고 뭐 KTX 까지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유충지이고, 또한 이제 서울의 유명 대학들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학생 수요까지도 또 풍부해서 공실 걱정이 없다라는 것, 투자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입지를 봐보겠습니다. 네, 이 초록색 부분이 다 이제 녹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맞네요. 네, 이제 서울의 중심에 있지만 이제 굉장히 녹지도 많이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본 매물, 지하철로 보면은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을 쓸 수 있는 이 삼각 지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을 쓸 수 있는 남영역에서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역이 있기 때문에 뭐 KTX도 지금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앞으로 GTX A 노선, B 노선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더욱더 교통이 편리해지겠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용산역도 이제 위치해 있는데 용산역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분당선도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이 유지지만 앞으로 GTX, KTX, 강남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까지 아주 그런 교통의 유충지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서울의 이제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종로중구,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는 여의도, 그리고 또 동쪽 아래쪽으로는 또 강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3도심에서도 중심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그런 직장인들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학교들 수요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뭐 홍대, 연대, 서강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에서도 이제 뭐 도보권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뭐 신문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많은 그런 직장인들이 있는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본 매물에서 가장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호재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호재가 작은 호재가 아니라 정말 초대형 호재인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본 매물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개발지 지금 미 8군에 있는 이 곳은 본 매물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중에서도 캠프킹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에서 도보 한 3분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이런 개발의 수혜지
톡톡히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본 매물에선 뭐 일부 호수는 남산 조망도, 남산 타워도 보이는 그런 곳을 그런 호수도 있게 되겠고요. 민족공원 넘어서는 한남 뉴타운 사업지가 이제 크게 펼쳐지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변모하는 지속적으로 이 용산이 이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투자하시기에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얼마 전에 이제 또 어떤 발언 하나 때문에 정말 이 용산 그리고 여의도 통개발 신도시급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집중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싹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용산은 그런 뭐 발언 하나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고 매물이 지금 좀 나왔을 때 좀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시기에 좀 공격적으로 용산을 투자하는 것도 좀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 말씀드리면 이제 용산 국제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대형이고 예전에 한번 좀 지지부진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좀 아직은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큰 그런 개발 호재로서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에서 바로 앞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철도인데요. 이 서울역 용산역 노란직역 구간을 전부 다 지어하면서 그 위쪽으로 또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대형 사업도 바로 본 매물 앞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점이 뭐냐면 이 매물은 다 준공이 나 있습니다. 이미 지금 2017년 3월에 준공이 난 물건으로서 회사 보유분으로 갖고 있던 그런 물건이 나온 거라 등기가 나 있다라는 거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또 내부 보시게 되면은 1.5룸, 방 하나, 거실 하나, 그 주방, 욕실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워낙에 넓게 빠졌습니다. 한 실평수 14평 정도의 넓은 1.5룸으로서 이제 활용도도 굉장히 좋겠고요. 앞이 다 탁 트여 있는 그런 개방감을 갖고 있는 것도 좀 볼 수 있겠고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 호수에서는 이제 남산타워도 보이게 되는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그림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예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부지가 이제 캠프킹 부지로서 이것도 바로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2017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회사 보유분으로 갖고 있었던 거라 옛날 시세 그대로 그리고 높은 감정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넓은 1.5룸으로서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는 건 말씀드리겠고요. 16층 건물인데 이제 하층부는 이제 상가랑 이제 오피스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도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제 16층 주상 복합 건물이고 이제 세대는 50세대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용산하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실투자금이 적기 때문인데요. 매매 가격은 3억 7천만 원 되겠고요. 전세가 3억 2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단 5천이면 이 용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용산은 투룸, 다세대 뭐 투자하려고 보면 다 1억이 넘게 되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가액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5천으로 용산 투자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 팁 그리고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 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